안녕하세요. 벌써 중간고사가 끝났네요. 방학 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고생했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 이번 시험의 특징은 작년보다 많이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첫 시험에서 100점이 이제 6명이나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로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총 20문항 중에서 이제 발음 문제 4문제, 그다음에 의사소통과 회화에 해당하는 문제가 4문제, 그다음에 아무래도 문법 문제가 가장 많죠. 11문제이고, 자, 문화 내용에서 한 문제가 객관식에서 나왔습니다. 자, 서답형에서는 단답형이 이제 하나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5문장을 다 완전한 문장을 작문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어요. 자, 문제를 함께 보실게요. 자, 발음 문제는 뭐 나올 만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많이 연습을 했던 발음 문제인데요. 모음에서 발음 구별하는 거. 1번 문제는 거의 틀린 학생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 이제 비모음 발음 구별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한국 학생들 귀에 익숙하지 않은 소리이고 또 철자하고 좀 다르게 여겨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학 때부터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고 처음에는 느꼈지만 우리 학생들 이런 종류의 문제 굉장히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았다면은 평이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음 문제 이제 연독해서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프랑스에서 이제 연음을 항상 하는 것이 아니라 금지된 연독도 있고 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규칙을 잘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우리 학생들 많이 연습했고 간단히 찾을 수 있는 그런 선지가 나왔기 때문에 괜찮게 다 풀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4번도 무음유음 구분하는 게 이제 프랑스어가 무금인 철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무금인지 아닌지 그 마지막에 똑같은 철자가 있어도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고 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평소에 많이 읽어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문제로도 많이 풀어봐야지 이제 익숙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다행히 우리 학생들이 많이 또 연습한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 문제, 안부를 주고받는 문제예요. 맥락을 이해했다면은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잘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이 갑자기 맥락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반대로 이해를 한다든지 그 대답에서 어떤 부분을 다 보지 못하면은 이런 거에서 어이없는 실수가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제 그 문법은 오히려 잘하는데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가 그런 거를 이제 시험 시간에 긴장한 상태에서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선지를 잘 이해했다면은 풀 수 있는 여기까지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철자하고 맞춤법이에요. 불어가 이제 단어 중에서 영어랑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단어들은 독해로 나왔을 때는 뜻을 유추하기 쉽기 때문에 좋은데 뭐 철자 하나가 다르다든지 조금 변형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착각하기가 쉽죠. 또 묵음이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이제 꼼꼼히 외우지 않고 소리로만 이제 학생이 외웠을 경우에는 여기에 이 소리 안 나는 자리에 어떤 이제 철자가 있는지 헷갈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하는 그런 문제고요. 자, 7번은 묻고 답하는 상황에 맞게 문장을 배열하는 것인데요. 뭐 의문사라던가 뭐 대답에 있는 단어들을 다 이해하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부터 내용을 파악하는 거, 의사소통하는 거, 8번, 9번도 어렵지 않은 문제들인데요. 짧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이제 이런 문제들도 풀 수가 있습니다. 작별 인사가 될 수 있는 표현 고르는 거 이것도 굉장히 쉽다고 생각해서 간과했다가 학생들이 틀리기 쉽기 때문에 제가 시험 대비 수업 시간에 반복적으로 이제 반복해서 수업을 했던 내용이에요. 자, 이제 10번부터 조금씩 어려워지는데요. 아무래도 문법 문제가 좀 쉽지 않죠. 자, 이제 대명사가 굉장히 많은데 프랑스어에서 주격 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강세형 대명사를 꼭 사용해야 되는 경우를 적절히 사용해서 그다음에 대명사 뜻,
그런 것을 잘 사용해서 골라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11번은 성수 일치하는 문제인데요. 뭐 남성형, 여성형, 그리고 남성 복수, 여성 복수 이 부분들을 자 꼼꼼하게 보면은 어렵지 않게 11번은 문법 문제 가운데 가장 쉬웠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전치사와 관사 문제예요. 이게 처음에 배울 때는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할 수 있는데 이제 복수의 드 같은 경우 3과 이제 마지막 시험 범위에 나왔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강조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장소의 전치사. 프랑스어는 전치사가 굉장히 많고 경우에 따라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나라에 따라서도 다르고 도시, 그다음에 이거 어떤 장소인지 뭐 방위인지 이게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문장을 외우면서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요. 헷갈리지 않았기를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14번은 이제 독해라기보다는 문해력이 그런 데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질문에 맞는 그다음에 질문에 맞는 답 중에서 내용뿐만이 아니라 어법에 맞는 것까지 골라야 되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이해를 잘 해야 되고 뭐 형용사, 명사도 잘 구분을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15번이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예요. 많이 연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전날 밤까지 굉장히 많은 질문이 왔던 이 부분이 프랑스에서 이제 속사를 구별하는 거예요. 이 속사가 우리가 이제 영어를 배우거나 한국어를 했을 때 명사라고 여겨지는 것들인데 형용사로 여겨지면서 이제 되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죠. 그래서 속살 하용을 구별하면서 거기서 성수 일치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 16번은 대명사 속사 적절히 사용하고 또 성수 일치에 맞게 표현하는 복합적으로 다양한 거를 알아야 되는 것인데요.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여기서 틀린 거를 찾아내기가 또 맞는 거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제 공부를 열심히 꼼꼼히 한 학생들은 다 문제 없이 맞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7번, 18번도 계속 문법 문제입니다. 자, 소유 형용사, 그다음에 형용사를 성수 일치시키는 거, 또 관사를 잘 사용하는 거. 짧은 문장이지만 여러 가지를 알아야지 이거를 사용할 수 있어요. 형용사의 위치도 고려해야 되고 또 단어가 자음으로 시작했는지 모음으로 시작했는지에 따라서도 사용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이 문제도 뭐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지만 저희가 작문 연습을 했던 그런 비슷한 문장들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쉬운 문제였을 거예요. 자, 18번 소유 형용사 마찬가지 형용사 위치, 성수 일치, 관사 이제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맞는 것을 찾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맞는 거를 찾는 것보다 이제 틀리는 거를 구별하는 게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 다 맞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꼼꼼하게 모든 단어를 단어만 외우지 않고 그 단어의 성까지 그 명사의 성까지 다 꼼꼼하게 외웠다면은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19번은 명사의 이제 성수에 맞춰서 소유 형용사를 사용하는 문제예요. 소유 형용사가 불어에서 너무 뒤에 나오는 명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우의 변수에 따라 잘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선지가 틀린 것이 확실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 풀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 20번은 문화 문제예요. 문화 부분에서 꼭 하나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혹시 서술형으로 나오지 않을까 해서 많이 연습을 했는데 뭐 쉽게 풀 수 있는 네,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서답형이 이제 상황에 맞게 축약관사와 전치사 넣는 단답식 문제예요. 이 전치사와 관사를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죠. 그래서 저는 통문장으로 많이 암기를 하게 시켰어요. 단어가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기에 나온 단어가 이 뮤제라는 이 박물관이라는 단어를 남성 명사인데 여성 명사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반복해서 끝까지 체크를 했던 문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의문문의 종류에 따라서 네, 의문사 위치에 유의하면서 의문문은 이제 하나 장문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이 의문사 순서에 대해서 방학 때부터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수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 거를 보면은 좀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3번의 형용사의 위치, 성수일치, 관사를 다 잘 사용하면서 문장을 장문해야 되는 거예요. 꽤나 복잡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새로운 단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는 단어에서 앞뒤에 잘 위치시키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꼭 이제 이럴 때 앞에 있는 형용사는 잘 일치를 시켰다가 뒤에 있는 형용사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꺼번에 많은 거를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잔 실수들이 있으면은 풀 수가 없죠. 그래서 장문 연습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문장을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예요. 소유형용사, 부정대명사, 성수일치, 부정형용사 이제 모든 것이 문법에 맞게 이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문장이 이제 생각보다 좀 긴 문장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파미 가족이라는 명사가 이제 한국어에서 가족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단수로 쓰인다는 거를 또 착각하기가 쉽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많이 하면서 여러 번 강조했던 문제입니다. 네, 두 번째 문장은 저희가 연습했던 거에서 거의 그대로 나왔는데요. 그 학생들 가운데 한 번 소유형용사를 썼기 때문에 두 번째 단어에는 쓰지 않아도 되는지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 열심히 연습한 학생들이 저는 이제 이런 문제를 더 반가워하죠. 연습한 거에서 그대로 나왔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이제 실수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가 너무 안타깝네요. 네, 그다음에 5번도 이제 두 개의 문장을 장문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때는 또 관사에 또 특이한 규칙이 있는 형용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관사가 달라지는 그런 특이한 문법이에요. 이것도 가장 최근에 배운 문법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까먹지 않고 잘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치사 그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는 방학 때도 연습을 많이 했던 형식의 문장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잘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고득점을 작년보다 어려웠지만 이제 90점 넘은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자, 그래서 기말고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기말고사 때는 발음 문제는 거의 하나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두 개 정도, 뭐 많으면 두 개. 근데 이제 이 첫 시험에서는 이제 뭐 네 문제, 다섯 문제 나오는 발음 문제가 감소하고 대신에 이제 문법 문제가 훨씬 많아져요. 그리고 범위가 더 넓고 문법이 이제 조금 더 어렵고 길고 막 복잡한 규칙을 많이 암기해야 되고 익혀야 돼요. 그리고 지문도 지금처럼 이제 짧은 지문들이 아니라 굉장히 길고 좀 복잡한 지문들이 출제되기 시작하고요. 또 교과서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에 있는 그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어휘 안에서 다른 곳에서 지문을 많이 가져오시기 때문에 이제 교과서 중심으로만 한다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완벽히 외워도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법 위주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참 공교롭게도 가장 어려운 문법을 시험 기간에 가장 닥쳐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반복해서 공부할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5월 달에 재개강을 하자마자 이 문법 개념들을 좀 빠르게 미리 공부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를 외우는 교과서를 이해하는 비중보다는 이 문법에 치중해서 공부하고 이제 연습하고 장문하고 네, 그렇게 기말고사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말고사부터 본격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또 끝나면은 여러 과목들의 수행 평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련회도 잡혀 있고 수련회 갔다 와서 뭐 재량 휴일 해서 학생들이 조금 느슨해질 수가 있거든요. 중간고사도 끝났으니 좀
쉬고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좀 다른 생각을 해서 집중을 놓치다 보면은 이제 시험 기간에 다가와서 너무 많은 거를 한꺼번에 소화를 해야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아이들하고 느슨해지지 않고 집중해서 공부를 잘 하도록 네, 그렇게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